안녕하세요. 상위 1% 워킹맘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시즌2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셔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우리 교육의 갈 길을 위해서 모두가 손 꼭 짚고 많은 얘기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봐요. 에피소드 3 오늘부터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퀘스천 달았죠.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번 화부터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씩 모시고 전문가를 또 모시고 진행이 되거든요. 귀 쫑긋 기울이시고 의견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즌3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대치동 내에서도 보면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선생들이 있어요. 그 선생들은 노력이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선생님 노력이 다른 것 같더라.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토요일 아침 6시에 애들을 깨워요. 3,000명을. 예? 3,000명을요? 네. 그래서 3,000명을 한테 웨이크업 콜을 주는 그 조교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들도 계세요. 실은 저 선생님한테 내는 수강료 몇십만 원은 안 아깝다. 딱 2개로 안 아깝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좋은 학습 자료를 받아오고 애가. 네. 두 번째는 토요일 아침마다 깨우는 게 전쟁인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깨워주는 자체가. 물론 그건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그 수업을 잘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지만 힘들어하면서 정말 필요 없지만 엄마의 열성 때문에 가는 아이들도 물론은 있겠죠. 그 안에는.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좀 걸러지기 때문에. 네. 실은 그 아까 말했던 일타 강사라는 분들이 실은 퇴원도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지역에서 조금 걱정이 된다고도 하셨잖아요. 사교육 학원. 솔직하게 이제 물어볼게요. 네. 지역적 편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적 편차라기보다는 네. 실은 이런 거죠. 그 학교의 성향에 따라서 학원이 많이 바뀌어요. 지역에 있는 학교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의 성향.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곳은 결국 실은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입시학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학교의 교육 과정.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입시죠. 그렇죠. 수능이든 그게 논술이 됐던 결과 최종 입시. 그러니까 2개를 바라보고 학원은 모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되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로 따지면 실은 요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소위 부르는 학종이 실은 서울에 있는 11개 대학을 따지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가장 그래도 어쨌든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근데 학종이라는 게 결국 학교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실은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그 그렇죠. 주변에 있는 곳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A라는 동네의 어떤 학교가 너무너무 탄탄한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여요. 그럼 학원도 탄탄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입사관 하셨던 선생님이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논술 담화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 학원, 얘는 어디 학원 그 유형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학원도 보인다. 네, 스타일 딱 있으시니까. 그럴 실은 수밖에 없다. 대학교에서 현직 그 입사관 하시는 분들 중에 입학처장,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학원 출신들도 꽤 여러 분 계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하면 그냥 저희가 대학교 가서 제가 입학사정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학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싫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고. 네, 가장 잘 뽑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그 뭐라 그럴까 버는 돈은 좀 줄이되 네. 이제 의뢰 관계에서 갑자기 갑의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그죠? 종사자.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를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상당한 의뢰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실은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된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갑의 관계로 가는 거지. 네. 그것도 대학. 그래서 실은 그리고 나는 또 한편으로 네, 1년 매년 계약직일 수도 있고 실은 정규직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80% 이상은 계약직이죠, 실은. 근데 어쨌든 1년은
해피하게 사는 거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가끔 근데 설명을 학원이 해주고. 성공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사교육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스스로를 이렇게 빗대서 보면 전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학 선생이 되었으면 넌 다 죽었어.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당장 못하지만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왜 공부를 못할까? 이 쉽고 이 아름답고 이 선명한 이 수학이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는 입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목 설명회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오픈이 되면 과목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과목을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나는 거죠. 어쩌다 보니 등 떠밀려 4대를 갖고 이제 선택을 그조차도 저는 정말로 전공을 선택한 게 친정 어머니께서 대학 책은 비싸단다. 그래서 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집 애가 다니는 그래서 책을 얻었을 수 있는 곳에서 대학 진로가 결정이 됐거든요.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때는 시집잘 갈 수 있는 학과. 뭐 이런. 전혀 정말 상관이 없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과학 선생을 33년 차지만 과학은 어려워요. 수월하지가 않거든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이 과학이 싫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죠. 수업을 기획할 때. 그리고 아이가 뭘 못해도 괜찮아. 과학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저는 공교육이 그 역할을 사실은 다 해줘야 되지만 사교육 시장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부 상처를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이 플러스가 공교육보다가 좀 더 빨리 플러스가 되어서 아까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아이가 동기 유발이든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좀 있었지 않나. 특히 뭐 대치동이라든가 그런 게. 그러니까 공교육에 우리가 플림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사실 저는 97년부터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과외를 할 때. 어쨌든 미리 다 주고. 왜냐면 선생님이랑 만난 시간 2시간이잖아. 근데 너네 엄마가 나한테 준대 어마무시해. 그럼 나 여기 성과 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내줬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플림 러닝이었던 거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지금도 이제 과외를 하지만 이제 코칭을 하지만 가장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거는 저는 인강 선생님한테 돈을 쓰게 해요. 왜냐하면 인강 선생님은 24시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웃고 계셔. 2번, 3번, 10번을 물어봐도 절대 짜증내지 아니하셔. 그래서 다른 이제 선생님들의 한계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만 인강 선생님은 정말 24시간 언제든지 너가 원하는 시간에 너를 위해서 항상 빠끈빠끈. 지금도 제가 코칭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저는 전과목 인강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매칭을 좀 해주는 편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리 미리 네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렇게 좀 플랜을 같이 짜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된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사교육 인강도 사교육의 한 종류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팟캐스트 상위 1% 워킹맘 오늘은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이렇게 퀘스천을 달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부모가 내 아이가 좀 더 잘 됐으면이라는 욕심을 지울 수 없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교육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더 얘가 편했으면이라는 본능 때문에라도 여유가 되면 또는 아이가 원한다면 사교육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교육 시장도 책임을 좀 가지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돈과 아닌 책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사교육에도 양심껏 정말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생각에 저희 실은 사교육 시장을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실은 고객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의 목표는 정말로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남자가 저희 목표죠. 다 사라진 뒤까지 우리가 건재하자. 네. 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몇 개의 그런 업체들은 다 그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겠죠, 실은. 네. 그 어디까지 최선을 다한다, 어디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다는 저희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 짓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공교육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교육도 노력한다. 네. 실은 근데 공교육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도 변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것도. 이제 학부모도 사실은 이게 조금 다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공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될 텐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열광하지만 또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조학교는 이 학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신 예.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네, 공교육이 잘 되면 저희 둘째도 학원 안 다녔어요. 왜냐면 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의 신이시래요. 너무 잘 가르치셔서 학원을 갈 이유가 없다. 정말 그런 선생님들도 공교육에 보석같이 많이 있으시죠. 양쪽에 다 양날이 좀 뭐 필요한 상황이 중요한 아이들에겐. 거지. 네. 사실 어떤 선생님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공교육이다 사교육이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구경 오신 아까 밖에서 이렇게 얼쩡얼쩡거리시는 네. 선생님 한 분 계신데 네네. 과학 선생님. 네. 네, 그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그 캐리비안 해적 한참 유명했을 때 초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신데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거를 그 당시 캐리비안 해적 그 영상을 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성호를 좀 떠달라고 교육 이걸 다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노력하셨네요. 그래갖고 네. 그걸로 해갖고 다 이해를 시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지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교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김도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애를 데리고 한 번쯤 이러고 싶거든요. 진짜. 서로서로 하는 깨알음도.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지만 모두 다 더 좋은 세상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마음의 그런 기대치나 생각하는 거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곧 이 방송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바라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돼서요. 방송을 듣고 내 아이의 사교육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학부모님들의 입장, 네, 그 입장에서 뭐 어드바이스를 한마디씩 주신다면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뭐 네, 자신의 입장에서 주실 수 있는 제언이시라면 뭐 어떤 얘기를 주실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아이들이 원한다면은 어떠한 사교육도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직접 너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싫어요라는 소리 잘 못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다면 형제한테 한번 떠봐라. 혹은 자주 오는 친구한테 야 이것 좀 한번 물어봐줘라 해서 솔직하게 좀 들어서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뭐 아무리 비싸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뭐든 다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아이들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갖고 힘들어 한다면은 꼭 사교육을 시켜야 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지 않아요? 시켜서 될 녀석이 있는데 지가 안 해봤기 때문에 싫어요 해서 계속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은 네. 한번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 바꾸시는 거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수습 아니시죠?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좋다 네. 싫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학원에 간 아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훌륭하다. 일단 사교육, 공교육, 사교육에 우리나라 사교육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영어도 아니고요, 수학도 아니고요, 대학교 등록금이에요. 예, 대학교 등록금 사교육 맞습니다. 예. 예, 그걸 한번 사립학교인가요? 네, 예,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포커싱을 맞춰서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아이가 빛날 수 있고 내 아이가 잘할 수 있고 내 아이가 즐거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사교육을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조금 더 포커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즐거운 거 말고 내 아이가 빛나고 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지들 잘하라고 그러는 거지 뭘. 근데 지들 굉장히 빛나라고. 곰곰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제 만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가 자기 만족 없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있죠. 키우면서 이제 저는 이 아이하고 같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를 키운다는 입장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가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삶의 목표치, 어떤 그 가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모 교육을 가면 그러니까 질문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은 스카이를 갔느냐 아니면 아이비리그를 갔느냐 머리 어떻게 우리가 외적인.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부모 그 책도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걸 출판사에 갔더니 애가 뭐 잘 컸다고 이걸 자녀 교육서를 벌써 쓰느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행복해 하는데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도 스카이를 다닙니다. 스카이를 나왔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학부모 교육을 하는구나 싶지만 또 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저는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큰아이는 연대를 나와서 Y 맞고 작은 아이는 계대를 다닙니다. 뭐 K가 꼭 고대라는 법이 있습니까? 계명대 K로 시작해서 저희 아이는 스카이를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 보고 그걸 인정해주고 하는 그 시선이 마인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디까지 데려가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가를 찾고 그게 필요하다면 저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경우든 필요한 부분은 어디서든지 최고의 완벽한 교육은 사실은 없잖아요. 가정교육도 필요하고 공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아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사교육도 그 아이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충분히 최대치로 이끌어주는 건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의 말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모든 사교육과 공교육 아무튼 모든 교육의 기본은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지기지피. 네, 뭐 출판사 이름을 자꾸 얘기하시네요. 나를 네. 먼저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그것에서 아이가 시작이 그걸 할 수 된다면 있도록 모든 해주는 거죠. 교육의 시발점은 나를 알고 그래야지만 솔직히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출판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기승전 홍보네요. 기승전 지기지피. 기승전 홍보. 네, 자, 또 김동현 선생님. 어쨌든 아이들의 생활을 놓고 보자면 아이들이 이제 초중고로 올라가면서 학교 생활이 급속도로 늘죠. 고등학교 아이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서 일부를 지금 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애들이 쓰게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학교 생활을 잘해라. 왜냐하면 전체 아이들의 모든 생활의 80%가 학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실은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서 아이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죠. 그 필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생겨서 거기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공급자 입장이 되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모님들이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애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수학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왜 이 문제를 틀렸냐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틀렸냐는 거죠. 그렇죠? 실은 미분과 적분을 또 미분이나 적분 문제를 푸는데 아이의 연산 능력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찾아내요. 그렇죠? 아이의 그렇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아이의 네, 실수하거나 회로 하는 문제에서가 발생했는지 끈기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은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은 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실은 협력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 저희는 뭐 사나랩이라는 곳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회사하고 같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 이렇게 연필로 문제를 풀고 볼펜으로 풀었잖아요. 이제 요즘은 실은 전자펜으로 풀죠. 스마트펜으로 풀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AI 집어넣으면 AI가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맥힌다 애가.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넘어갈 때 무려 25초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이 아이는 끈기가 없다. 또 이 아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어디가 부족하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말씀인데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쌍둥이 애들을 100명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쌍둥이를. 근데 그 쌍둥이가 실은 정확하게 모노지고토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란성 쌍둥이 애들도 제법 있었지만 너무너무 일란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태어난 게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형은 185의 훈남, 다 잘해. 전교 1등, 운동 잘함, 베스트. 동생은 165에 인기 없음, 공부 못함. 공부 못함, 모든 거 힘듦. 뭐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걔네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보낸 거야. 영어 조기 교육을 미국으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틀린데 영어에 하나는 둘이 비슷한 거죠. 그 어머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큰애는 어떻게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둘째가 걱정인데 요 수업이라도 같이 듣게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 좀 배려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해서
실은 제가 2년을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애들이 이제 30이 훨씬 넘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오늘의 정답 같네요. 제가 봐서는 동생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네. 행복 지수는 기대치가. 사실은 누가 더 저거 한지는 아무도 몰라. 동생이 더 행복해요. 동생은 이제 실은 형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막 직장과 직업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세 가족을 달리고 그렇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무슨 사자 사회적 붙여서 용의자 전 네. 단대에서는 성공을 했다는 사자를 거죠. 붙여서 실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죠. 실은 동생은 그냥 지 장사해요. 네. 대학교를 갈 때도 걔네 이제 어머님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제가 그냥 적당히 보내서 장사시킵시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얘는 성격이 좋아서. 스트레스 주지 네. 말고.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풀렸고요. 근데 뭐 지금 너무 잘 살죠. 네. 근데 우리 집 스카이가 똑같은 경우잖아. 사람들은 언니가 그만큼 갔는데 동생도 가야지. 아니면 언니는 그랬는데 얘는 다들 그런 잣대로 보거든요. 근데 얘는 얘대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누가 더 이게 비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실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는 그 가정교육이라는 네.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거기도 저 100% 동의하는 게 그 형이 걔네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뭐냐면 나는 다 갖고 있으니 재산은 다 동생 줘라. 멋지다, 오늘 감동이네요. 재산은 동생 줘라. 인성교육 됐죠. 쫙 시키셨네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도 봤을 때는 얘는 지 혼자 놔둬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얘는 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이 친구한테 실은 가게도 차려주고 그냥 한 거죠. 이 동생이 형을 열등감으로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 자기 형을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교육이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반대 케이스 사실 있어요. 저도 쌍둥이를 했는데 작은 친구가 훨씬 이제 뛰어나죠. 우선 근데 그럼 콩가루 지방이 되잖아요. 네, 저는 되게. 항상 그렇게 같이 오시면은 얘는 6개월 뛰었다가 얘는 제가 항상 스타트를 했어요. 항상 얘 먼저 이렇게 뛰어들 수 있게끔. 자,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다 말씀하신 거죠? 아마 네. 말씀하신 것 안에 결론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한국의 천재 아이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참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그 천재로 태어났고 원치 않았으나 천재의 길을 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남들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에 거의 이제 대학을 가는 수준의 나이가 됐는데 꼭 그렇게 키우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인성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 저는 그 말이 100번 이해가 갔어요. 가끔 우리는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가 도달한 만족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뭐 애가 천재로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내 아이가 천재 못한 게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 위안을 위해서 깎아내리는 나는 그게 너무 슬펐다 해서 제가 그때 취재라고 돌아오는 길에 각자의 필요는 다 다르고 각자의 목표는 다르니 내가 바라보지 못한 그것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내 것을 폄하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교육의 결론도 각자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무기도 될 수 있겠고 아까 말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면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정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박수 치다는 건 결론에다 동의하셨다는 아까 그런 에피소드 인성을 잘 키워야 되는 뻔한 얘기를 또 다시 하면서 네, 내 뻔한 아이를 게 한번 정답입니다. 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자, 팟캐스트 상위 1% 워킹맘. 네, 오늘 맘대로 키워 에피소드 3편이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네, 함께 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소재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즌 다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